안녕하세요. 당신이 잠든 사이 쏟아져 나오는 외신 중에 돈이 될 만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설명해 드리는 외신 읽어주는 송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최고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넷플릭스와 아마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시간에 제가 외신들을 쓱 둘러보면서 알고 계시면 유용한 뉴스들만 뽑아서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할게요. 오늘 미국에서는 아침 일찍 이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어요. 미국 노동부에서는 매주 지난주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실업수당, 그러니까 직업을 잃고 정부의 실업수당을 타가지고 먹고 사는지 그 건수를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마어마한 양으로 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25만 건으로 그 전주에 비해서 그 전주는 660만 건인데 조금 줄긴 했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미국이 트럼프가 아무리 욕을 먹고 있어도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경제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경제가 되게 활황이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경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고용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게 낮았어요. 여기 보면 20만 건, 일주 평균 한 주에 20만 건 정도밖에 신청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자, 3월 중순 정도에 락다운이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이 됐죠. 이때부터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660만 건, 이번 주에는 525만 건으로 지금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이 4주 동안 미국에서 2,200만 건이 신청이 됐거든요. 이 말인 즉슨 2,200만 명이 직업을 잃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락다운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 상점도 안 가고 비즈니스를 열지를 못하잖아요. 다 클로즈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야, 우리 지금 너네를 고용할 수 없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 열면 다시 와 이런 식으로 좀 단기간에 레이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용을 줄이는 거고 고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에다가 실업수당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정규직은 함부로 자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이어도 되게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잡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아진 지금 상황입니다. 이 실업자 통계뿐만이 아니고 어제 나왔던 소매 판매 지표도 대공황 이후에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랑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의 지표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랑 비교 수준이 아니야. 대공황 이후 최악, 뭐 통계 작성 이후 최악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물 지표들이 너무너무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은데 통계가 실제보다 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이유가 자명한 거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원래는 실업수당 청구 대상이 아니었던 자영업자들이나 비정규직 프리랜서들한테도 실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더 폭증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2,200만 명이 한 달 사이에 지금 지금 잡을 이제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막 경제 쪽에서는 항상 10년 위기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따지면 1997년도에는 IMF가 있었고 2008년도 거의 근 10년이죠. 2008년 9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2019년 작년 2018년 19년부터 글로벌 뭐 금융위기냐 뭐 10년 위기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 경제가 나빠지지 않는 이상은 10년 위기는 올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올까? 그거 되게 근거 없는 이번에는 맞지 않는 게 아닐까?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닐까? 그냥 썰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꼬꾸라질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요. 지금 한 달 사이에 완전 대박살이 난 거야, 미국 경제가. 근데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침에 8시 반부터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어제 이제 저녁부터 그 예상치가 나오면서 이미 주가에는 좀 많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었나 봐요. 몰라, 제 생각에는. 지금 오후 2시 20분인데 주가는 의외로 또 선방을 하고 있어요. 뭐 완전 폭삭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따가 오후에 이 락다운을 풀고 경제를 리오픈하는 그런 방안을 발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가 다시 이제 오픈이 되나 보다, 요런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까지 좀 받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525만 건으로 기록이 됐고, 그래서 실업률은 15%까지 역대 최대치로 치솟은 상황입니다. 자, 요 뉴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최고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넷플릭스와 아마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넷플릭스랑 아마존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넷플릭스의 주가 상승세가 완전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다들 와, 넷플릭스의 실적이 얼만큼이 나올까 엄청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상대적으로 다우지수나 S&P보다 나스닥이 좀 강했어요. 여기도 보시면 넷플릭스 주가가 37% 올해 들어 37% 올랐는데, 그 중에 20%가 저번 주에 올랐다. 그러니까 저번 주가 엄청 많이 오른 거잖아요. 어저께 넷플릭스 시가총액이 시장 가치가 2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게 전통적인 강자였던 컴캐스트와 디즈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지금 생긴 지 23년째를 맞고 있는데, 디즈니에 비하면 완전 신생 회사죠. 그런데 디즈니의 시가총액을 넘었다는 게 이제 정말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700만 명이 새롭게 1분기에 구독을 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정말 700만 명이면은 구독자 100명 모으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대단하죠. 다음에는 아마존 얘기해 볼게요. 아마존 주가는 뭐 원래 비싸기로 유명했지만, 아마존의 주식 랠리도 전고가에 거의 전에 이제 높았던 그 시기에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고, JP 모건의 탑 리스트에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지난 8일 동안 주식이 25.4%가 올랐어요. 같은 기간에 나스닥 주가는 14.6%가 올랐는데, 아마존 주가는 25.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 훨씬 더 상승률이 높았던 거죠. 같은 기간 다우존스는 10% 올랐고, 나스닥은 14%가 올랐는데 아마존은 25%가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늦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자, 주가 추이를 볼게요. 아마존 주가 쭉 보시면 최대로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2015년 이후에 엄청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 보이시죠? 아직 전고점까지는 다다르지 않았는데 지금 거의 전고점에 다다라 있는 시점입니다. 아까 넷플릭스 주가는 지금이 최고예요. 최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랑 넷플릭스가 JP모건에 관심 있는 탑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린 뉴스 2개는 이렇게 제가 선정을 한번 해봤고요. 처음이어가지고 두서가 좀 없었는데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애들 하루 종일 보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1년차 기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투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빠삭하게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남들보다 먼저 좋은 기회를 탁 잡아야지 돈을 벌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상 그 트렌드를 가장
알기 좋은 방법이 외신을 읽는 거더라고요. 제가 2015년에 국제부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AI라는 단어를 물어보면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조류독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AI에 대해서 거의 사람들이 잘 이제 그쪽 섹터가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외신은 온통 인공지능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야 AI 계속 이러면서 저도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정확히 6개월 정도 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로 엄청나게 AI가 이슈가 돼서 지금까지도 끌고 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AI 관련 주를 사놓으면은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에서 이슈가 되는 게 반년 정도 후면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이슈가 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저도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고 또 녹음을 하면서도 계속 애들 밥도 해줘야 되고 바쁘고 재워야 되고 또 영어도 팝하고 돌려가면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같이 외신을 읽고 우리 모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저 같은 엄마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 또 궁금하신 뉴스 있으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빠이!